우리 민서영 기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총리실 출입하고 있는 기자인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총리 역할을 굉장히 호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자체가 이제 8일에 열려서 한성수 총리 지명 하루 뒤에 열렸기 때문에 사실 김민석 총리의 어떤 1년간 국정 운영을 조금 평가하는 그런 좀 자리에 언급이 좀 있었는데 뭐 되게 훌륭한 리더십이다, 뛰어난 리더십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김민석 총리 덕분에 내각이 아주 잘 굴러갔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반복해서 되게 그 호평을 반복해서 네. 호평을 했다. 네. 네. 근데 이제 끝에 좀 뼈 있는 말을 좀 붙인 게 저희가 눈에 들어온 거는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하면서 넘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다른 이게 역할이 네,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당권에 어쨌든 도전하는 거를 다 뭐 기사도 나오고 했으니까 네. 그런 거를 또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시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민 기자님은 이제 총리실에 이제 출입을 좀 네. 했으니까 그 출입 기자가 본 김민석 총리는 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좀 할 수가 음. 있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좀 뭐 자기 정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최소한 저도 이제 김민석 총리님을 뭐 총리 되기 전에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전혀 아는 그런 분이 아니긴 했는데 이제 총리에 계실 동안만 좀 평가를 해보면 좀 자기 정치를 하는 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돌발 발언 같은 것도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좀 이 대통령이 어쨌든 첫 그 국민주권 정부의 첫 총리였는데 그런 어떤 국정 파트너로서 조금 이렇게 같이 좀 묻어가는 성격이 강하다고 느꼈고 또 이제 국무회의가 다 생중계 그렇죠. 됐잖아요. 다 네. 보입니다. 네. 근데 네. 사실 뭐 워낙 대통령께서 발언을 많이 하니까 모르시겠지만 사실 국무회의 주제는 그러니까 국무회의 진행은 원래 총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모두 발언 끝나면 이제 총리께서 진행하겠다라고 사회자가 말을 하고 총리가 진행을 하는 형식이긴 한데 좀 기억나시는 총리의 어떤 그런 발언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니 네. 그래. 저도 뭐 막상 네. 떠올려 보면은 기억나는 게 네. 딱히 그래서 그러네요. 사실 장관들보다도 좀 개인 그런 발언이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뭐 여당 의원들을 좀 사석에서 만나면 총리가 좀 존재감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약간 그런 우려 얘기도 한다. 섞인 얘기를 좀 듣기도 네. 했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좀 개인적으로 야인 생활도 좀 기셨고 그다음에 정치적 고립감을 좀 맛본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 좀 어떤 모험을 하고 뭐 자기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국정에 좀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봅니다.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총리랑 오래 알고 지내셨으니까 궁금한 게 사석에서 원래 남의 얘기를 주로 듣는 편이에요? 자기 얘기 잘 안 하고 원래 그래요? 네, 원래 그래요. 그래요? 예. 원래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생각했을 때 이분이 어렸을 때 총학생회장도 하고 정치인으로 이제 일찌감치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사람들 자기주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네 그러니까. 근데 그분 되게 아픔이 있잖아요. 예, 그때 그렇죠. 당시에 이제 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정몽준 씨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그거 할 때, 단일화. 예, 단일화 할 때 이제 저쪽으로 갔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이제 생겨났고 그게 20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동안에 결국에는 얼마나 절치부심하며 사실 이제 거의 끝난다고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영등포에서 이제 의원으로 맞아. 다시 예. 화려하게 부활을 사실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되게 조심성이 많았고 그랬구나. 예, 예, 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 얘기를 잘 안 하고 좀 그림자처럼 움직이려고 하고 가급적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약간 보필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찰떡궁합 자랑하는 사람 이제 얘기하면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 많이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뭔가 평가할 때 주로 나오는 좀 말이 있다면서요? 어떤 네. 평가를 주로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랑 강훈식 실장이랑 사실 둘의 업무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이렇게 참모들 입장에선 좋은 뜻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똑부 두 명을 머리에 두고 일하는 기분이다. 똑부라는 거는 네. 똑똑하고 부지런한 네. 사람 2명 우리가 네, 머리 그쵸. 이고 일하고 네. 있다. 진짜 피곤하다. 근데 흔히 똑개가 좋은 건데 똑부는 사실 참모 입장에서 좀 힘들 수 있는데 그치.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때그때 생각나는 그때그때 굉장히 빠르게 지시하는 그런 업무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서 사실 이 대통령의 신망이 되게 두텁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순방이나 어디 갔다 와서 그러니까 네. 이런 거 하라고 지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걸 이미 강 실장에 지시를 해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미 하고 와서 있다. 보면 하고 네, 있다. 이미 하고 있다. 예. 거의 뇌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뇌를 네. 공유하는 이심전심.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TV에서 본다거나 뭐 기자들 이제 만나서 한 번씩 보게 되면은 되게 허실실한 느낌이라 네. 외견상으로는 뭐 이분이 뭐 이렇게 강력한 사람을 아닐 것 음. 같은데 실제로 업무할 땐 굉장히 그립감이 세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이 청와대라는 그 조직의 어떤 수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그립감이 되게 중요한 그런 자리인데 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강 실장의 어떤 그런 그립감이 세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뭐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몇 달 전에 이제 청와대 업무 관련해서 뭐 네. 단독 기사가 하나 단독 기사가 나왔었는데 나왔는데.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전해 듣기로는 식사 자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이제 기사로 나온 거예요. 청와대 비서진 모 씨와 함께. 네. 예. 근데 사실 그게 뭐 엄청난 뭐 정치 현안 관련 기사도 아니었고 뭐 저희가 생각하기 그렇게 민감한 내용의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조차도 이제 강 실장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어쨌든 청와대가 되게 보안이 중요한 보안이 철저해야 네, 그런 되는데. 조직인데 이게 조금 뭐 구멍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원래 이제 기자들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뭐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랑 뭐 종종 식사 자리도 갖고 하는데 조금 식사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좀 네, 강훈 한동안 실장이 뭔가 이렇게 네, 단속을 네, 하니까 그래서 밥을 저의- 먹길 꺼려하는. 네. 그러니까 출입기자 사이에서는 좀 안 좋죠. 출입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장으로서는 좀 그런 역할을 좀 이렇게 톡톡히 하고 계시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이 전략경제 특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중동의 여러 나라를 갔다 왔고 그리고 중동의 정상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실제로 사후에 이제 그 다녀와서 들려준 얘기들이 네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수준이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대통령이 순방으로 또 자리를 비웠을 때 이제 한국에 남아 있는 기자들을 고생한다고 좀 번개 자리를 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갔었는데 그때가 마침 전략경제 특사로 이제 중동 4개국 찾아서 원유 2억 배럴 도입해 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이제 저희는 당연히 이게 춘추관에서 이제 강훈 실장이 브리핑하는 그런 내용만 보고 결과만 받아보지만 그 과정에 정말 아라비안 나이트 수준의 그런 다양한 우여곡절들이 우여곡들이 있었다. 많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제 강훈식 실장이 되게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좀 특유의 부침성이 맞아, 좋은 맞아. 그런 예. 분이잖아요. 근데 아랍의 이제 어떤 와스타라는 그런 개념이 있대요. 와스타?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약간 중동판 관시 같은 건데,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나 외교 관계를 할 때도 좀 공적인 뭐 그런 계약 조건 이런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그런 뭐 개인 간의 신뢰를 좀 더 중시하는 뭐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강훈 실장의 어떤 특유의 부침성이 이런 아랍 외교에서 좀 최고의 무기가 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실제로 많이 뭐 유튜브에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뭐 UAE 대통령이랑 삼촌 조카하는 사이다. 네, 그리고 뭐 칼둔 그 UAE 행정청장하고는 형 동생 하는 사이다. 어이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약간 허풍이 아니라 다 오바다 오바. 왜 이렇게 오바를 많이 근데 하는 제가 거야?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옆에 통화 들었어요 혹시?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번에도 가서 우리가 원유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UAE 대통령이 뭐 우리 사이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야.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감동받아 울 뻔했다 뭐 이런 말씀도 그 말은 하셔가지고 네. 어느 언어로 했을까요? 뭐 통역이 통역이 오갔겠죠. 끼고 하니까,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개인 관계, 개인의 어떤 그런 친분, 신뢰가 좀 바탕이 돼서 이런 성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왜 그렇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난 그게 매우 궁금해요. 왜? 대통령이 아니야 대통령은 아니, 그 일을 잘하니까 바깥에 그런데 상대방이. 뭐 아랍 아까 음. 대통령 UAE 대통령도 네. 그랬대잖아요. 네. 왜 언제 그 전에 봤나? 강훈 그러니까 실장은 아니잖아. 그 원유 수급 자체로 이제 좀 예리하다, 네, 유튜브네.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한 건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제 이 대통령이 그 전에 UAE 국빈 방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에 물론 가져놓은 강훈 거. 실장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가 바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UAE의 좀 그런 애틋함. 네, 그런 게 좀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 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극진한 그런 대접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렇게 바탕이 돼서 이런 게 마련된 게 아닐까 하고. 네. 나는 아, 외모 쪽 덕분인 줄 알았는데 외모. 강훈 실장님이 되게 신뢰를 주는 외모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외모예요. 대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네, 했을 약간 때 아까 요즘 말하면 훈남 스타일인데 어. 이렇게 그냥 뭐 예를 들면 사람이 간사해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너무 교만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 약간 뭔가 좀 믿음이 가는 그런 이제 외모인데다가 또 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하고 뭔가 그러니까. 일하기 네. 직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졌고 이번에 진짜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짚히는 데가 하나 있어요.
강훈식 그 실장 원내 대변인 할 때 기자들 자주 만났거든요. 그때가 이제 2018년 우원식 원내대표 때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어서고 탄핵 대선 끝나고 첫 해거든요. 17년. 그래갖고 첫 원내대표가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강훈식 그 의원이 원내 대변인 한다고 그 소통관 국회 길바닥에서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놀랐던 게 저는 강훈식 원내대변인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이제 초선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정치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손학규 예전에 대표였죠. 예. 그 비서로도 인턴 비서. 인턴 비서. 그냥 비서도 아니에요. 제일 말진으로.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정치적 뭐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도 그 소위 말해서 로열로드의 고급 커리어들이 있거든요. 서울대 나오고 서울법대, 뭐 변호사, 박주민 의원 같은 거 로열로드죠. 민주당에서 선골이거든. 예, 서울법대에 참여했는데 변호사. 머리가 좀 없을 뿐이지. 그건 강훈식 실장이 머리가 좀 더 안 쳐. 예. 왜 오늘 모션 광고 안 합니까? 저도 탈모기 때문에. 근데 그 화요일 날 합니다. 아무튼. 네. 네. 강훈식 실장이 그런 밑바닥에서 밑바닥 정서를 정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실해요. 인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선거 때 말하자면 야, 너 저 가서 저기 물이라도 날러.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누가 배지 받아서 뭐 그랬구나. 예, 뭐 네. 강북에 어디 민주당에 뭐 딱 그려놓고 파란색 강북 은평 뭐 이런데 좋은데 자리가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스펙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그 배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그 어린 시절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격파해서 자기 실력으로 올라온 거예요. 야. 이게 누구랑 똑같냐? 이재명 대통령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밑바닥에서 돌아오는. 근데 민주당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귀족 정당이죠. 예. 판검사 그놈의 서울법대 판검사 장차관 한번 하고 배지 대구에서 받아서 거두먹거리고 와서 탄핵되면 야 그 앞에 가서 뭐 체포방해 한다고 이거 들고 자빠졌고 얘기 바꿔주세요. 네. 5시 됐습니다. 예, 아니 뭐 그런 건데 민주당은 그 입직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지금이야 뭐 김앤장 변호사도 오고 뭐 변호사들 많이 오고 뭐 기업인도 오고 하는데 강훈식 실장은 진짜 고초를 많이 겪었고 자기 내공을 쌓은 길로 올라왔다는 거를 맞아요. 원내 대변인 때 네. 만나보면 알아요.